제가 볼 때 마이크로소프트 GPT-3 출시는 구글을 향해 던진 진주만 공수비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가 글로벌 검색 시장 90%를 장악한 게 구글이에요. 이걸 통해서 광고 수익 얻고 전 세계 사람들 검색어 가지고 빅데이터 얻고 인공지능을 더 빠르게 딥러닝을 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의 GPT-3가 검색 시장을 장악하게 되면은 이 시장을 양분하거나 뺏기거나 되겠죠. 저도 GPT-3로 검색을 해봤는데 비서에 가까운 수준의 대답을 합니다. 자료 찾아주는 거는 뭐 정말 잘하더라고요. 뭐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평가를 해달라 했더니 능력은 있지만 신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이런 말도 하고, 화성에 갈 수 있냐 물어보니까 갈 수 있다, 그런데 비용적인 문제로 어렵다라고 본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제가 전문가한테 여쭤봤더니 가능하다, 비용적으로 어려워서 굳이 할 필요는 없다, 비슷한 답변을 들었었습니다. 짧은 기간 안에 1억 명을 모았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유료화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협력 툴을 활용하게 되면은 월 $10, 그리고 챗 GPT 서비스는 월 $20에 제공한다라고 하는데, 만약 1억 명이 $20를 사용하게 되면은 $20억 달러예요. 우리 돈으로 한 달에 2조 5천억 원이거든요. 1년에 30조 원의 매출이 발생합니다. 만약에 80억 명 인구가 다 사용한다 그러면은 최대 연 2,400조 매출도 낼 수 있겠죠. 마이크로소프트 연 매출이 300조가 안 되는 걸 봤을 때는 AI는 엄청난 먹거리를 가지고 있는 게 분명한 겁니다. AI 시장도 신기술 시장이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먼저 나온 기술은 선점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고객을 먼저 빨리 확보해서 플랫폼이 돼야 됩니다. 플랫폼의 특성이 위너 테이크스 올이에요. 이긴 자가 다 가져갑니다. 이게 되면은 2,400조짜리 시장을 독식하는 거고, 지면은 국물도 없는 거죠. 과거 윈도우로 천하를 통일해봤던 마이크로소프트가 반독점법으로 기업이 쪼개질 위기에 처하니까 빌 게이츠가 새로운 시도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사이에 구글이 탄생하고 페이스북 탄생하고 애플이 탄생합니다. 천하를 독식하던 마이크로소프트가 시장을 한번 뺏겨봤기 때문에 이 독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죠. 그리고 이번에는 챗 GPT로 돌아온 겁니다. 베타를 성공적으로 마친 마이크로소프트는 아직 공개하지 않은 GPT-4로 예상 못한 기능을 공개할 것 같아요. 사람들의 구독 서비스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AI 1인자로 알려진 구글은 진주만 공습을 받고 나서 부랴부랴 AI 바드를 공개했어요. 구글 검색 엔진에다가 AI를 도입해서 원하는 검색어나 명령어에 대답을 해줍니다. 네이버 지식인이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챗 GPT-3가 보여준 기능을 비슷하게 할 수 있고 AI로 어플도 개발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글이 AI 발표를 한 다음날 마이크로소프트는 검색 엔진 빙에서 챗 GPT를 도입하겠다고도 발표를 합니다. 클라우드 애저에서도 챗 GPT를 도입해요. 이게 단순히 검색 엔진에 AI가 도입되는 세상이 됐다라는 거죠. 검색 엔진 사업을 하던 회사들, 뭐 야후라던가 네이버라던가 이런 회사들, AI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동안 개발했던 AI를 공개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공개했던 서비스는 다소 놀라웠었는데, 단순히 검색 서비스를 넘어서 여행 일정을 짜주기도 하고, 구매할 TV를 조사해줘 그러면은 복합사고를 해가지고 제시를 해주는 거죠. 회의 솔루션 팀즈 프리미엄에다가 월 $10를 내면은 회의 내용도 정리를 해주고요, 회의를 마치고 나면은 각자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알려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이거를 추측해봤을 때 조금 더 발달하면은 어떤 일까지 할 수 있느냐, 사업 보고서 초안 만들어줘, 제안서 초안 만들어줘, 업무 미팅에 참여했을 때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런 제안을 하는 게 좋겠다 라고 문구가 뜨겠죠. 추천도 해주고, 회의가 끝나고 나면은 회의할 일을 안내해주고, 결과를 정리해서 보고서 초안도 만들어주는 거의 사람 하나의 역할을 할 겁니다. 한 달에 $20로 훌륭한 비서가 될 수 있다라 이거를 선택하는 사람이 많겠죠. 특히 이제 대학생들 자료 조사해야 되니까 정말 많이 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문서 작업이 일일이 사람이 하는 세상은 사라졌다라 봐요. AI가 만들어온 초안을 수정하는 작업 정도로 할 거고, 그것도 좀 더 세련되게 해줘, 아니면은 멕시코 일정을 사장님 취향에 맞춰서 수정해줘, 이렇게 표현만 하면은 수정 작업도 AI가 알아서 하는 상황이 되겠죠. 이제 사람이 키보드랑 마우스를 만지면서 일하는 세상이 종료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화이트 칼라에게는 청천벽력의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AI는 더 뛰어난 성능, 그리고 더 많은 빅데이터를 가진 쪽이 유리합니다. AI 시장을 선점한 기업은 경쟁사보다 훨씬 더 많은 빅데이터를 가져갈 수 있고 더 많은 구독료를 얻게 되겠죠. 이거를 바탕으로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고 경쟁사와 기술 격차를 더 벌려나갈 수가 있을 겁니다. 이미 스마트폰, 반도체, 전기차에서 선점 효과랑 기술 격차가 얼마나 큰 독점을 가져오는지를 알려줬기 때문에 이번에 AI를 준비하는 기업들은 기를 쓰고 이기려고 할 거예요. 이미 전쟁은 시작됐습니다.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라도 시장을 선점하려고 할 거고 기술력을 끌어올리려고 하겠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뭐 중국의 바이두, 네이버, 뭐 카카오, SK텔레콤 여러 회사들이 AI 발전 속도를 급하게 올려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비용을 지출할 거예요. 누가 이기든 간에 이럴 때는 부품을 팔아먹는 회사가 돈을 벌어요. 예전에 서부 개척시대 때 금광을 캐러 갔잖아요. 근데 금광을 캐는 사람이 되지
말고 그 사람들한테 곡괭이랑 청바지를 팔아라. 그런 사람들이 떼부자가 된다 이랬거든요. AI는 딥러닝을 위해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위해서는 그래픽 카드라 불리는 GPU가 핵심이겠죠. 특히 과거 A100보다 2.6배 빠른 H100 GPU가 필요한데 한 개당 가격이 36,000달러, 우리 돈으로 4천만 원이 넘습니다. 이 H100이 한 대만 필요한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AI 사업이 번창하면 번창할수록 그래픽카드 수요는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챗 GPT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애저 플랫폼을 쓰고 있거든요. 애저에 설치된 GPT는 엔비디아가 설계했습니다. 시티은행이 조사를 해봤더니 챗 GPT가 발전하려면 향후 1년 동안 엔비디아는 30억 달러에서 110억 달러의 매출을 올릴 수 있다라고 봤어요. 구글, 바이두, 네이버, 카카오, SKT, KT 이렇게 AI를 준비하는 회사들은 고성능 GPU가 필요하고 이 시장의 80%를 엔비디아가 점유하고 있고 20% 정도를 AMD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버로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제 고성능 D램도 들어가요. 128GB 이상의 D램이 들어가는데 고대역폭 메모리, HBM이라 불리는 것들도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다 고부가 제품들이에요. 비싼 제품이 수요가 넘치기 시작했고 공급이 딸리는 일이 벌어지면 가격 급등으로 벌어집니다. 한참 비트코인 주가 올라갈 때 그래픽카드 가격 올라간 거 생각하면 장난 아니겠구나 싶을 수도 있겠죠. AI가 대중화된다 그러면은 DDR5 D램이 DDR4보다 속도가 2배 이상 빠르기 때문에 이 전환 속도도 엄청 빨라질 거예요. AI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슈퍼사이클을 다시 한 번 더 끌어올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기술혁명이 벌어지면 새로운 수요가 창출되고 기업의 생산, 고용, 투자가 늘어나고 경기가 회복됩니다. 세계 1차 대전 이후에 후유증이 있었는데요. 가전제품이 그때 대거 등장했어요. 그러면서 소비 수요가 만들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제조업이 화랑이 됐죠. 가장 풍요로웠던 1920년대 시절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희망이 보이지 않는 시장에서 AI가 사람들에게 경기가 회복될 수 있다는 무지개가 되고 있어요. 챗 GPT 등장과 맞물려서 엔비디아 주가는 90%가 올랐습니다. SK하이닉스는 엄청난 실적 쇼크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7만원대에서 9만원대로 올라섰죠. 주가는요, 꿈을 먹고 자랍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AI가 증시에 희망을 줬다는 점에서 최근에는 금리를 더 끌어올릴 수도 있다는 우려에도 시장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AI의 승자가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일까? 저는 이걸 의심해요. 삼국지도 유비, 조조, 손권 중에 한 명이 통일할 줄 알았어요. 근데 결국 의외의 인물이 천하를 통일합니다. 지금은 구글과 마소가 유리한 건 맞지만 두 회사는 육룡이 AI 중에서 두 회사에 불과하다 생각을 해요. 우주 최강 애플도 자신이 AI 최강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3년 만에 첫 대면 행사를 AI 서밋이라 부를 정도인데 마소 구글보다 클라우드 최강자인 아마존도 AI의 우승자가 될 수 있는 기반을 가지고 있죠. 클라우드를 가진 사람이 유리하기 때문에. 그리고 메타버스 선구자 메타도 AI 강자예요. 그럼 마지막 육룡은 누구냐? 사람들이 잘 모를 겁니다. 저는 테슬라라고 봐요. 캐시우드도 말했듯이 저도 테슬라가 AI에서 우승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AI를 챗 GPT 때문에 언어 영역만 보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AI는 인공지능이고 활용되는 분야는 서로 다 다릅니다. 언어 영역에서는 그 둘이 좋을 수도 있겠지만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돈을 잘 벌면 장땡이거든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봤을 때는 테슬라는 경쟁사 대비 굉장히 유리한 조건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봐요. 자동차 업계에서 이렇게 인공지능에 투자를 많이 하는 회사는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테슬라 다음의 경쟁사는 자동차 회사들이 아니라 애플카를 만드는 애플이라던가 웨이모를 가지고 있는 구글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우선 테슬라는 자율주행 신경망 훈련을 위해서 자체 개발한 슈퍼컴퓨터 도조가 있어요. 도조는 기존 슈퍼컴퓨터와 다릅니다. 특정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대규모 실행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는데 이 슈퍼컴퓨터로 D1 칩을 통해서 컴퓨팅 통합에도 집중하고 있고 마음먹으면 데이터 센터도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테슬라는 호스트 GPU랑 훈련 프로세서를 연결하는 DIP도 개발했는데 DIP는 고대역폭 메모리 HBM 역할도 수행을 해요. DIP당 32GB 고대역폭 메모리를 제공합니다. 이 기본 도조 VI 시스템에서는 53,100개의 D1 코어가 들어가고요. 1.3TB의 SRAM 메모리에다가 DIP의 13TB HBM 메모리가 들어가요. 어마어마한 양이 들어가죠. 22년 8월에 공개했었던 이 도조는 그때 이후로 대중에 지금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검색 AI에 집중하고 있는 거지 실제로 이 AI는 사용 범위도 굉장히 넓고 예상하지 못하고 있는 시장을 AI가 등장해서 갑자기 장악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너무 주가가 오르는 검색 엔진 AI에만 몰입하지 말고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AI 분야를 찾아서 투자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